광주에서 신축 아파트의 고층 구조물이 붕괴된 지 2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해드린 6명의 노동자들, 지금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구조 작업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가 다 돼서야 실종자 수색이 재개됐지만 1시간 전쯤 안전 문제로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관할구청이 묵살해온 정황을 주변 상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고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건 어제 오후 3시 45분쯤입니다. 23층부터 38층까지 모두 16개 층입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고가 일어나 무너진 겁니다. 당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39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에 있던 노동자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고 3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28층과 31층에서 창호를 설치하던 노동자 6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어젯밤 수색 작업마저 중단됐습니다. 수색 작업은 안전진단을 마친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재개됐습니다. 안전진단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물로 먼저 들어간 건 119 구조대원들. 잔해물들이 추가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외부엔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과 구조견만 투입됐습니다. 현재 실종자들의 위치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6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진 상태고 추운 상태니까 저체온증 된 상태고일 텐데 그런 상태면은 한 이틀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데. 실종된 노동자 6명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는 사고 현장 인근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붕괴 당시의 순간은 여러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치 종이가 찢겨져 내려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샜고 오늘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수색이 반나절 정도 멈추자 차라리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도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건 두 손을 모으는 것뿐. 소방 설비를 설치하러 들어간 막내 동생이 무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추운 지난밤을 어떻게 버텼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눈 오고 춥고 생각해보세요. 서치라이트 하나도 안 켜주고 캄캄한 데서 살아있어도 살 수가 없게끔.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천막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20시간 가까이 중단된 수색이 다시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시장님 16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생사람도 저기서 얼었거든요. 차라리 직접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요청합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다니까. 제가 어제 저 들여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후레쉬 들고 가서 찾겠다고. 임시로 투입된 일자리가 큰 사고로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바쁘다고 해서 유리 낀다고 해서 여기 투입이 된 거예요. 이틀 한 거 딱 이틀 하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건데. 신호가 가던 휴대전화도 이젠 먹통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 분만 신호 가다가 그 신호도 나중에 끊겼다고 들었어요. 저희 매형은 아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도 가족과 동료들은 아직 6명 실종자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수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진명 기자, 오늘 수색은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서 대원 안전 문제로 현재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수색은 오늘 오전 안전진단을 거쳐 재개했었는데요. 당시 내부 수색에 문제가 없지만
외부는 일부 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부에 인명 구조견 6마리와 구조팀을 투입했습니다. 건물 외부는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과 구조견 수색을 함께했습니다. 내부를 수색하던 구조견이 특정 층에서 특이 반응을 보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안전 우려로 1시간 전에 수색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예, 안전이 우려돼서 멈췄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타워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극적인 수색은 물론 야간 수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가 망가진 타워 크레인의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해체를 위한 조립에 들어가 17일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타워 크레인을 해체한 뒤에 내일 수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타워 크레인을 철거한 뒤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지상으로 떨어진 구조물의 잔해도 장비를 투입해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잔해물 아래 실종자들이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타워 크레인의 철거 작업 이후에야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사고가 난 공사장 현장 소장 49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중에 상황이 또 발생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요. 정 기자는 계속 남아서 추가 상황을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사고는 처음에는 신축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까 외벽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 중의 일부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벽면과 바닥 16개 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정되는 원인을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벽면과 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8층부터 23층까지 도미노처럼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최초 신고는 외벽이 무너졌다고 접수됐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붕괴됐던 겁니다. 발코니 그리고 아파트의 거실 이게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현재 붕괴됐던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괴 원인은 복합적인 걸로 보입니다. 건물 고층부에 설치한 거푸집이 센 바람에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외벽에 연결한 타워 크레인 지지대도 일부 뽑혀나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덜 마른 상태였다면 이 충격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약한 콘크리트 바닥이 무게를 못 이기면서 순차 붕괴됐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힘이 작용이 되고 내부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된 걸로 저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설계 자체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흔히 쓰이는 벽식 구조가 아닌 이른바 무량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천장을 가로 세로로 받치는 보가 없고 기둥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미관을 위해 그나마 기둥 숫자도 줄였던 걸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기둥이라든가 벽의 양을 줄여버린 것 같아요. 지금 외벽의 벽체라든가 기둥량이 적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적으니까 공사가 적정 시간보다 급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현장 작업자는 일주일에 한 층씩 건물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착공 전 안전관리 계획서 보완도 여러 차례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구조물이 더 무너질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민들은 무려 300건 넘는 민원을 구청에 냈습니다. 현장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던 주민이 콘크리트 조각을 맞습니다. 서둘러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영상을 찍습니다. 모두 사고가 일어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입니다. 심지어 쇠뭉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떨어져. 이게 저희 매장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3년 반 동안
철거할 때부터서 그런 소음 분진 그런 거 지키지 않고 하는 것부터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것은 예견된 인재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도 폭설로 현장이 하얗게 됐지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공사 진동으로 주변 일부 도로도 갈라졌습니다. 현장 갑니다. 구청에까지 하소연을 해도 부분은 보수해라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인근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 대책위원회가 2019년부터 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제출한 민원은 324건입니다. 이 중 구청이 해당 현장에 내린 행정처분은 27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4건입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과태료를 2,260만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얼마나 오래 많이 있었는지 지역 주민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선 광주붕괴사고 피해대책위원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사장 바로 옆 건물에서 완구점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셨습니까? 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통제에 의해서 저희는 다 밖으로 대피를 했고 지금은 통제 때문에 매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미리 제보해 주신 영상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지금 나가는 영상은 붕괴 직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에 바로 옆 건물에는 완구점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매장 안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뭐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또 소리가 나길래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변압기가 터지고 해서 놀라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가서 지금 찍은 영상들입니다. 예, 저희가 앞선 기사에서 콘크리트 조각이나 쇠뭉치 사진을 보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보를 해주신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구청에도 저희가 계속 민원 제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른 주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쇠뭉치, 합판 그동안 수많은 낙하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상 이행 공고 정도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마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태들이 구청에서 그동안 묵인했던 사항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저희 매장 앞에만 있었던 낙하물입니다. 예.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리고 주변 상가들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낙하물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목격이 됐습니까? 처음에 땅 파기를 시작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낙하물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작년 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파편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주변에 왕구나 문구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까지 많이 찾는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저희 상가 특성상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화 민원을 넣은 것까지 합치면 제가 듣기로는 1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던데요.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하던가요?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넣는 건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전화 민원을 넣어야지 전자 민원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화 민원이 1000건이 넘게 들어갔는데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전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300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 수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원은 민원은 충분히 제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1년간 거의 1000건 정도 그 이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상 묵살된 건데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와본 적은 없나요? 현장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현장 저희 서구청 관내에 너무 많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고, 예. 그 많은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구청 내부적인 문제고 저희가 요구하는 민원들이 정당한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고 저희가 민원 능거에 대해서 인원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해서 일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받은 영상 중에 또 하나는 밤에도 공사를 했다는 내용인데 밤에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신 적이 있나요? 밤뿐만 아니라 땅 파기할 때는 새벽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4시, 5시 정도만 돼도 덤프차들이 움직이고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호이스트카가 움직이고 했었습니다. 아, 새벽에도요? 그럼요. 예, 밤에는 몇 시까지 작업을 했었나요? 저희가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어두워지는 때까지도 공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땅 파기할 때는 새벽 5시, 6시 그런 거는 증거 영상도 너무 많아서 구청에 저희가 끊임없이 민원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이런 영상들이 다 구청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장면 보면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건 몇 시쯤 촬영을 하신 겁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제보자분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영상입니다. 그러면 네. 지난 1년 동안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하고 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온 입장에서 볼 때 어제의 사고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학동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구청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실종되신 분들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빨리 찾아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계속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선 광주 붕괴사고 피해대책위원회장이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7개월 전에도 광주에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딱 1명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하청업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도 7개월 전처럼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달 전 상황이 되풀이된 듯한 모습입니다. 17명 사상자를 냈던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참사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당시 불법 하도급이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기소된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 1명.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모든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여러 차례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척돔의 야구장은 사계절 야구 가능한 구장을 내세웠지만 건설 직후부터 비가 샜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창호 틈새 등을 정밀 시공하지 않은 시공 결함을 누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호남고속철도 오송 광주 송정 구간에서도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간이 30mm 이상 침하한 겁니다. 당시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 등이 흙을 쌓을 때 질이 나쁜 재료를 썼고 다지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벌점을 줄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주문했지만 실제로 벌점을 받진 않았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을 매겼다가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노동계에선 원청업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안전관리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 원청은 처벌받지 않는다며 원청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